네, 여러분, 대단한 4, 다시 1,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를 휴대폰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휴대폰과 함께 교과서 176페이지를 펼쳐주면서 동시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필기를 해가면서 들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휴대폰 수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휴대폰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단은 1,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의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의 학습 목표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입니다.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여러분들은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듣거나 읽은 내용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따져가며 이해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타당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져가며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176쪽과 177쪽에 나오는 그림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1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위에 보니까 광고가 하나 나와 있네요. 광고. 어떤 칼이 꽂혀 있는 그림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쇠도 자르는 무슨 부엌칼이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엌칼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무쇠를 자를 필요도 없고 무쇠를 자르는 칼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과장된 광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광고를 우리는 허위 광고 혹은 과장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처음에는 마치 무쇠를 자르는 칼이 정말로 좋은 칼이라고 하고 느껴지겠지만 사실 부엌 칼이라고 하는 게 무쇠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식재료들인 이런 것들을 요리하는 데만 쓰는 거지 무쇠를 자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부엌 칼이 실제로 무쇠를 자를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칼을 무작정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있어서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의 만화를 보니까 자, 민주주의는 다수결. 옳고 그른지 다수결로 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견은 옳지 않으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수결이 어떻게 결정하는 방법을 다수결이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찬성한 쪽.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 통과하지 않을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과반수가 되면은 그 법안은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런 것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서의 어떤 장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민주적이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네, 소수의 의견은 바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묵살된다는 것은 거절당하거나 존중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두 가지가 붙었을 때 물론 다수 의견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수 의견이 옳다든지 소수 의견이 옳지 않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다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소수 의견은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이라고 하는 결정 방식은 반드시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나은 방안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 토론의 과정, 토의의 과정, 이런 것은 우리는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람직하거나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두 후보가 학생회장으로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네요. 첫 번째 여학생의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매일 특식 반찬이 급식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치킨이 나오고 매일매일 소세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메뉴들이 있겠죠. 햄버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럼 특식 반찬이 매일매일 나오도록 하겠다. 아주 좋아 보이네요. 두 번째 남학생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점심시간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방송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학교는 이미 두 번째 남학생의 공약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학교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음악 방송을 틀어주지 않나 봐요. 자, 이 두 후보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제 그 학생회장 후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학생 1번 후보와 남학생 2번 후보 중에서 어느 쪽에 투표를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선생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A 여학생의 말처럼 매일 급식에서 특식 반찬이 나오면 참 좋겠죠. 매일매일 치킨, 햄버거, 소세지, 밥버거, 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소위 말하는 뭐 두부조림, 생선조림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학생의 공약에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바로 현실성이 있다 없다. 현실성이 없다. 왜 현실성이 없는가? 여러분들 급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재 무료로 먹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드나요? 그렇죠. 돈이 들죠. 지금 현재 돈은 여러분들의 급식 돈은 전부 다 어떤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내는 급식비는 1인당 한 7만 원 정도일 거예요. 7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여학생의 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1인당 15만 원 정도 내면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성이 없죠. 1인당 15만 원 되는 돈을 여러분들이 낼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고 이 여학생이 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학생이 이야기하는 특식 반찬을 매일 제공했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타당성이 따라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의 권한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남학생이 이야기하고는 점심시간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방송을 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충분히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현실성도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약 중에서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타당성은 어느 쪽이 더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로 남학생의 공약이 좀 더 현실성 있는 타당성 있는 공약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 보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을 보니까 여학생과 남학생이 교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네요. 남학생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진짜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응, 내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어. 자,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은 모두 믿어도 될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볼 겁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른 인터넷 방송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시다. 텔레비전이나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은 믿어도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정답은 믿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믿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가 정답이고 결국 모두 믿어도 될까가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것들은 믿어도 되고 어떤 것들은 믿어도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는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초성 퀴즈를 했을 때 시읒, 리을 무엇이 있는 것들은 믿어도 되고 무엇이 없는 것들은 믿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믿어도 되겠지만 신뢰가 없는 것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느냐? 바로 출처, 어디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져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가 있다고 해서 믿어도 안 돼요. 무엇이 있는? 바로 공신력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공신력 있는 출처여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개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개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함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신에 공영방송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출처 그 다음에 뭐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신력 있는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왔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게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나온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출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뜻할 수 있냐면은 바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신력 출처가 있는 것들은 타당성이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 이걸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자,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광고는 소비자들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허위 요소를 포함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광고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소용할 경우 낭패를 겪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지 잘 판단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SNS에서 하는 광고들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아주 신기한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걸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외에 리뷰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잘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수 의견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소수 의견. 그래서 우리는 다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 사람이 하는 거라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합의의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선거 공약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것인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진짜로 할 수 있는지 없는 일인지, 학생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를 잘 따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세종중학교에는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없습니다. 왜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없냐면은 자전거 거치대도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세종중학교까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타고 올 수가 없는데, 이거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깔겠다라고 이런 공약을 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이건 이제 건의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학교 외부에도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실현 가능성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하나로 편의를 볼 수 있는, 만약 우리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도 세워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공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 공익이 실현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정 동아리를 위해서 그럼 예를 들면 댄스 동아리를 위해서 교실을 동아리실로 몇 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다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이 혜택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교실을 뺏기는 이 친구들에게는 뭔가 손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공익에서 벗어나는 것들, 특정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공익에 부합하나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간혹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많이들 보고 있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이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가공되거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볼 때는 진짜인지 아닌지, 뭔가 재미를 위해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뭐를 따져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당성을 따져가며 판단하며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라고 있는 것이 있다 혹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요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구체적인 근거. 첫 번째, 구체적인 근거를 들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그것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공신력 있는 출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 그 근거가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며 듣는 활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위에서 소단은 1의 제목인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지 따져가며 이해한다, 듣는다. 이것을 우리가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알아두면서 이번 휴대폰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풀어본 문제들이 다 맞았나요? 만약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그 구간을 넘어가서 문제를 다시 보면서 넘어오면은 이해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